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배득형입니다. DEI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 데일 카네기 코리아에서는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업로드된 한국형 DEI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DEI를 잘 실현하고 있는 기업 사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데일 카네기 코리아 DI 컨설팅 본부 전문위원이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이신 유재경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희 DI 세미나에서 한국 기업의 사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DI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자주 초청되는 기업인 유한킴벌리의 DI 성공 사례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유한 킴벌리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배 매니저님 조사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1970년에 유한 양행과 킴벌리 클라크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회사고요. 현재 킴벌리 클라크가 70%, 유한 양행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한 킴벌리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회사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 회사는 언제부터 그 DEI를 시작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일찍부터라고 듣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세미나 등등 여러 경로로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유연 근무제와 평생학습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결혼, 출산, 육아, 은퇴 준비 등을 포함해서 생애 주기별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90년대 초반에는 다양성이나 포용성 이런 개념이 정립되기 전일 텐데요. 유한 킴벌리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킴벌리 클라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족 친화 제도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유한 킴벌리의 첫 번째 DI 성공 비결은 오랜 시간 동안 DI를 인사와 조직 문화의 중점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온 점을 뽑고 싶습니다. 진짜 이 1990년대 초반부터 DEI를 도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혹시 그 외에도 또 다른 제도들이 있을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출산, 육아, 장려 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에 정부로부터 최초의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가족 친화 경영을 선언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다양성 최고 책임자를 임명을 했고요. 직장 어린이집, 수평적인 호칭 제도, 스마트 오피스 구축,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직원 경험이라고 하죠. 요즘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인데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및 성장 경험을 축적하고 내재화해서 직원은 업무에 몰입하고 또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DEI에 대한 활동을 매우 일찍 시작한 회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까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은 어떤 게 있나요? 유한 킴벌리의 두 번째 DI 성공 비결은 DI 노력을 제도, 문화, 사회공헌 활동, 비즈니스까지 4개의 영역을 집중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보고를 정례화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 보자면 이 문화, 또 CSR,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는 제가 뒤에서 언급을 할 테니까 사회공헌 활동 CSR과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생리대나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을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가정 내 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혼부부 학교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월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NGO 리더십 장학 사업, 여성 고위 리더십 확보를 위한 미래 포럼 30% 클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지내야 하는 아기들이 있죠. 이런 아기들을 위해서 이른둥이 초소형 기저귀 이거를 개발해서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적용 생리대 이것도 기부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의 초경 교육을 돕기 위한 다언어 초경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 월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유한킴벌리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소비자들은 그런 가치 소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제 주변에도 제품을 구매할 때를 보면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가격보다도 그런 지인들이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한킴벌리의 이런 사례들이 정말 잘 알려지게 됐을 경우에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배 매니저님 혹시 유한킴벌리에서 진행하는 아버지 칭찬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뭔가요? 자, 이제 유한킴벌리의 DI 성장 비결 세 번째를 공개해야 될 때가 왔네요. 대부분의 가족 친화 제도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킴벌리는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자녀 돌봄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 집중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칭찬학교는 2012년에 가족 친화 경영 제도와 문화 마련의 기초 제도로 활용하고자 가족관계의 질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과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맞춰서 아버지들이 어떤 맞춤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서로의 아버지상을 또 배우는 것들, 이런 생애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과도 상당히 긴밀해지는 효과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유한킴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DI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DI와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은 이제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성과 또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재 육성과 또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이 회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 정도, 그다음에 여성 본부장 또는 워크리더 비율이 13% 정도였는데요. 전체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로 또 2030년에는 3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세우고 이사회의 정기 보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UN 여성 역량 강화 원칙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TGE 즉 타겟 젠더 이퀄리티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한킴벌리에는 K-윈이라는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성 인재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한킴벌리가 오랜 기간 동안 DI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런 걸 해나가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어떤 세미나에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매니지먼트 팀의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도 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직원 개개인이 이런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한킴벌리 직원들은 이러한 DI 활동이 진정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데일 카네기 코리아 DI 컨설팅 솔루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DI를 위해서 채용부터 평가, 보상, 교육 훈련까지 인적자원 관리 전반에서 이 DI 가치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한킴벌리는 이제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또 사회공헌, 비즈니스까지 DI를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 좀 인상이 깊네요. 네, 우리 배 매니저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결국 이 DEI가 실현되고 조직의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DEI가 제도, 문화, 직원들의 인식 전반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업들이 DI의 가치를 제도와 문화, 비즈니스에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DI 컨설팅 솔루션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영업하는 우리 배 매니저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